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공부를 배우거나 뭐 좋은 내용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중에 아주 작아 보이는 거지만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잘 살아가려면 복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진짜 좋아요. 복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뭘 할 때 그 이전에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좋은 패턴이에요. 그 이유는 복습을 했더니 학습 효과가 좋다. 그런 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지식은 인식 지식과 생산 지식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있어요. 인식 지식은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책을 봐서 머릿속에 들어가서 알고 있는 거예요. 생산 지식은 이것이 한 단계를 더 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가서 내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지식이에요.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못하는 사람이 요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고3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약 2만 단어 정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시험도 보고 영어를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TV도 영어로 볼 수 없고 뭐 그런 상태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네 다섯 짜리 아이들은 2천 단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 2천 단어를 갖고 텔레비도 보고 할머니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다 사용해요. 근데 2천 단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은 못 봐요.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이 지식을 갖고 뭐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생산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늘리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지식 중에 핵심 일부를 생산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산 능력을 만드는 그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복습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뭐 배웠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수용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가 이 교육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수용성이라는 개념은 설명 안 할게요. 이제 다 아는 거니까. 내 수용성을 키워줘야지만 밭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씨도 좋아야 되지만 밭이 좋아야지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용성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마음, 몸, 자기관리, 인간관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한 여러분들 좋은 수용성을 못 가져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밭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밭이 안 좋게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력하더라도 여러분들 반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돼요. 이 바꾸는 방법을 제가 리프레임이라고 그랬어요. 리프레임. 프레임은 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시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왜 5차원이라고 그러냐? 이 다섯 가지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5차원 리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바꿔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해야지 바꿔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독서예요. 독서를 하고 예술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 다 배울 거예요. 일기, 편지 다섯 가지를 해서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했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서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독서를 해도 나빠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서를 통해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선치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오늘 가르쳐 주는 심력을 통해서 정서적인 탄력성을 만들 수 있고 또 지금 같은 체력을 통해서 게으름과 탐욕을 벗어나서 여러분들 진리의 실행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자유에너지 확장 아직은 안 배웠어요. 에너지 공유 능력을 통해서 자기관리 인간관계를 바꿀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틀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훈련시켰어요. 그것을 리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선치기 배워줬죠. 객관화, 주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객관화, 주관화에서, 주관화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니까 다 달라도 돼요. 근데 객관화는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르면 안 돼요.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객관화한 것 다른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다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적인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색안경을 벗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배울 예술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탄력성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인간이 정서적으로 불안전해지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왔을 때 못 받아들여요. 특별히 부정적인 사고가 여러분들이 많이 떠오르면 뇌의 변연계에서 정보를 차단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안정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정성을 만드는 방법을 오늘 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지적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과 거짓을 구별해서 참된 것을 알게 되고 이걸 정서적인 안정성을 가진 만든 마음의 힘으로 내면화를 할 수 있어요. 그 내면화를 할 수 있고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행해야 돼요. 근데 실행을 하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게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탐욕이에요. 여러분들 이 5차원 운동이 진짜 좋다고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또 길지도 않기 때문에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뭐 3번밖에 못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도 있었고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고쳐주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욕심이 많아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좋은 일도 욕심으로 해요. 좋은 일을 욕심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이거 안 좋은 일이에요. 착한 일, 이걸 하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무에 가서 막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착한 일이 있어요. 이거는 바른 일이에요. 근데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남 돕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남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이에요.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바른 인격으로, 바른 사람이 돼서 착한 일을 하면 바른 행실이고요. 인격은 엉터리고, 뭐, 남 이용해 먹으려 하면서 착한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오늘은 요거를 이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요. 먼저 지적인 틀에 여러분들 사선치기를 지금 해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선을 쳤는데 이 사선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오늘 지금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섞여져 있어요. 내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진짜 무섭게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은 거짓을 구별 못해서 거짓이 참인지 알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그걸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여기를 잘 보면 토끼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을 초점해서 본 사람은 오리 그림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토끼도 있고 오리인지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토끼가 보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리가 보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보게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틀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지적인 색안경이라고 그래요. 이 색안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색안경을 벗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인식의 틀을 시각화해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사선을 쳐서 그림을 그리면 위에 사람은 아버지가 그림이 나오고 가방이 나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밑줄 사람 친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친 사람은 아버지가 보이고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좋은 책을 보면 좋은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거 참 아니에요. 좋은 책을 봤는데 이런 지적인 틀이 제대로 된 사람은 좋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서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이 색안경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도 자기 나름대로 왜곡시켜가지고 결국은 왜곡된 지식을 갖고 가가지고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는 능력을 훈련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선칙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여태 이렇게 읽었잖아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지만 벤 자타이와 랍비 열 사람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 한 칸을 보존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런 글이 있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잖아요. 그럼 대충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틀에 의해서 이것이 섞이고 막 왜곡되고 또 여러분들이 욕심에 의해서 이것이 왜곡돼요. 그럼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는가? 사선을 쳐서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머릿속에 그림은 뭐 오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착착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잡아요. 로마군에 의해서 사선을 쳤어요. 그때 머릿속에 로마군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예루살렘의 그 황금 도민의 이렇게 예루살렘 모든 집이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지만, 이게 다 불타지고 다 파괴됐어요. 벤자타이와 라피열 사람은,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내가 그림을 안 그려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라삐 이제 열 사람을 여기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열 사람 쭉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렇죠? 그렇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이미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열 사람을 그리면 안 돼요. 벤자타이와 라피열 사람이기 때문에 벤자타이가 여기 있고 나머지 열 사람이 그려져서 11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살고 있는 집 한 칸을 뭐 집 잘 그릴 필요 없어요. 집 한 칸이 여기 집이 있는데 요 집 한 칸을 보존해 달라고 간청했어요. 이거는 요거만 불태워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간청했으니까 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여기 로마 군인이 있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부탁을 한 이 그림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냥 쭉 읽은 게 있어요. 뭐 로마 글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읽은 거하고 이렇게 사선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미지하면서 그린 거는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은요 참과 거짓으로 구별하는데 유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바뀐다는 거예요. 색안경을 낀 이유가 9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9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5차원 독서법 학문의 9단계라는 책을 쓰고 어떻게 독서해야 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이번 단계에선 1단계 사선치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 이 단계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 다 할 수 있어요. 이 5개, 이 9개가 여러분들 되는 날 여러분들은 거짓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럼 어디다 사선을 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콩쥐팥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네, 좋아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와, 박수 칠까요? 아니야. 우리 교수님 이상한데? 연글 많이 하든지 머리가 좀 이상해졌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한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은 아니면 유치원 애들은 지적인 훈련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하는 폭이 좁아요. 그걸 영어로 센스 그룹이라고 그래요. 센스 그룹이 좁아요. 한 단어 내지 두 단어씩 짧게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그럼 알아듣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 정도가 되면 그동안의 훈련들을 통해서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넓혀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네 단어는 알아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더 잘 설명해 주려고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그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걔네들에게 맞게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그럼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줄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을 이해된다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센스구로 끊어서 못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욕심쟁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렇게 책을 읽는데 막 빨리 읽는 사람. 그 사람은 이해 못 해요, 영어는. 소심쟁이들. 막 해야 되냐. 그냥 짧게, 이렇게 그 인간도 이해 안 돼요. 나의 센스 그룹을 찾는 작업이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에 맞는 이해 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 못하면 남한테 잘못 가르친다니까.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막 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센스 그룹을 찾는 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세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공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내 센스 그룹을 알고 그 센스 그룹대로 이 세상에 지적인 활동을 사는 사람과 소심 떨고 욕심 부리고 해가지고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걸 찾아내요. 지금 이런 원리들 잘 이해하고 욕심으로 느리지도 말고 조바심으로 어쨌든 뭐 짧게도 하지 말고 내가 제일 잘 이해되는 데를 찾아서 해보란 말이에요. 1년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1년만. 그걸 못 찾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들이 자기 센스를 찾는 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면 이해 능력이 두 배가 늘어요. 이해 능력이. 이해 능력이 두 배가 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중고등학교 6년의 공부를 3년이면 맞출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6년 동안에 6년어치 지식이 아니라 12년어치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요. 1년 늦춰서라도 이해력 두 배가 늦고 사는 인생이 훨씬 더 빠른 인생이에요. 이해가 되기 위해서 1년을 버려서 늦어졌다. 그게 더 빠른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들 색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색안경에 벗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센스 그룹을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사선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선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내라고 사선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려고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봐야지 여러분들이 딴짓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지적인 힘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한테 참된 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참된 사람이 되진 않아요. 그것이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내 마음속에서 그 지식을 내면화한다 그래요. 내면화.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 머리서 어떤 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일단은 마음이 망가진 사람한테 일어난 현상이 뭐냐? 반응력이 다르게 일어나요. 반응력이라는 게 뭐예요? 반응력은 반응하다. 떤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력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예요. 슬픈 일을 보고 슬퍼하고 기쁜 걸 보고 기뻐하면은 정상적인 반응력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남이 진짜 기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진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을 정도인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공부 못 해가지고 막 그냥 너무 힘든데 어떤 여러분 친구가 내가 어떤 와가지고 자기 애를 자랑하는 거야. 야, 우리 애는 말을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잘하고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 또 1등 했다는 거 아니야. 기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앞에서 그럴 거예요. 너무 잘했어, 잘 돼서 그렇게 하지만 진짜 그래요? 속으로 애잔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야, 저 지금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는 거야? 그걸 진짜 기뻐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 샀는데 왜 여러분들이 배가 아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뭔가 뒤틀려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문제 있는 사람이 정서적인 탄력성의 문제가 있어요. 탄력성이 뭔지 설명해 줄게요. 탄력성이가 무슨 뜻이냐면 고무줄인데 고무줄 이렇게 쭉 늘여놨어요. 그리고 탁 놨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돌아오는 걸 탄력이 있다 그래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고무줄은요, 착 하잖아. 그러면 안 들어오고 흐물흐물하고 안 돌아가요. 그걸 탄력성이 없다 그래요. 정서적인 탄력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분노할 일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슬픔도 생기고, 우울도 생겨요. 아무 상관없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게 탄력성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면 돼요. 우울했어요? 괜찮아요. 돌아오면 돼요. 분노가 생겼어요? 괜찮아요. 돌아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못 돌아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번 우울하면 끝장내는 거야. 그래서 우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이 우울증 환자예요. 약 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불면증 환자 엄청나게 많아요. 수면제 먹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 그래? 불안하고 초조해서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은 화도 내고 우울하고 다 불안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착착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다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진리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더라도요. 그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면화되는 과정이 안 된다니까요. 다 흩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력 키우기 훈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까지 할 지금 처지는 안 돼서 제가 그냥 정서적 탄력성에 대한 훈련만 시켜줄게요. 자, 9분 책 읽기 했어요. 9분 마음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운동을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악기를 하나 연주해 보는 거예요. 꼭 악기가 아니더라도 뭐 예술 활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음악 감상한다. 감상은 안 돼요. 감상. 이런 거 안 돼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을 내가 노래하는 건 오케이. 감상하는 건 안 돼요. 다 돼요. 악기도 악기 연주 감상, 클래식 감상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했다고 해서 탄력성이 생기지도 않아요. 더 나빠져요. 자,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여기 여러 나라에서 와서 지금 뭐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그냥 얘기할게요. 지금 한국을 기준으로 할게요. 한국 같은 경우에 그냥 좀 밥을 먹고 살면은요, 애들을요, 학교만 보내지 않아요. 학교 보내고 나서 꼭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두 가지는 꼭 해요. 그중에 두 가지가 첫째, 태권도 학원 같은 데 보내요. 뭐, 발레 하는 데도 가고, 어떤 몸을 움직이는 데 보내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술 활동하는 데 보내요. 그림 그리는 데 보내든지, 뭐, 바이올린을 보내든지, 뭐, 피아노도 많이 하니까 피아노를 보내든지 해서 그걸 해요. 왜 할까요? 그래도 그런 거 해놓으면 이 다음에 좋겠지, 그런 거예요.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애를 잡으면서 하거든요. 피아노 치면 뭐 쉐르니 뭐 34시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애를 보냈는데 우리 애가 옆집 애보다 못해요. 그럼 야단치는 거예요. 야, 뭐 하는 거냐? 네가 이렇게 막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너 숙제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때는 뭐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뭐 연습해서 가요. 그래가지고 잘 맞췄어요. 뭐 그거 다 좋은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뭔지 얘기해 줄게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먹어서 애들이 그걸 계속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악기도 하고 예술 활동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그 이유를. 예술 활동하는 거는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술 활동 하는 거예요, 원래요. 근데 어렸을 때는요, 예술 활동 안 해도 애들 마음이 부드러워요. 예술 활동이 언제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처럼 나이 먹어서 마음 다 깨졌을 때, 이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훈련시켜서 나이 먹어서 하라고 이걸 시킨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필요 없는 어렸을 때 죽으라고 야단쳐서 시켰기 때문에 애들이 어떠냐면, 야, 이 지겨운 거 언제 끝나냐? 야, 밥 얻어 먹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거 끝나는 날 안 하겠다 생각해서
여러분들 떠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려는 거예요. 예술 활동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술 활동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더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술 활동을 하려는 건 옛날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단 구분이라도 즐거움을 가지고 잘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방식을 하려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쇼를 해야 돼, 쇼. 혼자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혼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째 아이들이 있으면은, 어, 애들 없을 때 하지 말고 애들 있을 때 운동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크게 딱 음악 틀어놔가지고 웅장웅장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거기에 이제 영향력을 받죠. 자, 그렇게 쇼를 끝났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쇼가 여기다 플러스가 또 있는 거예요. 쇼가 딱 끝난 다음에, 바로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있는 거 딱 봐서, 그 다음에 악기 하나 정한 거를 여러분들이 뭐 결정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우쿨렐라를 치기로 했다. 우쿨렐라를 탁 갖다 놓고서 여러분들이 애들 앞에서 여기를 구분간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굉장히 이상해질 거예요. 우리 엄마 왜 저러냐. 지난번 운동할 때부터 내가 좀 낌새가 안 좋았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냐. 그때 여러분들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왜 물어보냐면 겁나서 그러는 거예요. 또 나보 시키려고 그러는 걸까 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애들한테 딱 얘기해. 요번에는 너 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나 살아보려고 그런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으면 된다 그러고 거기서 하란 말이에요. 이때도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저기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쇼를 했는데 아직도 쳐다도 보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잘 살아온 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관계를 살아왔는가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쇼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 지력까지 배웠잖아요. 이걸 체력, 심력, 지력에 대한 얘기예요. 애들 보이게끔 해가지고 여러분들 숙제할 때 책을 탁 갖다 놓으란 말이에요. 애들 탁 보이는데 좀 이렇게 근처에 앉아서 그리고 연필을 탁 들어가지고 사선을 내려치면서 9분 이상 하라고요. 뭐 9분 이상에 꼭 9분하고 끝나려는 게 아니고 9분 이상 왜냐하면 숙제하려면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세 가지 쇼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 때 항상 살펴보란 말이에요. 내가 운동을 할 때는 내가 게으름과 탐욕에 대한 문제, 이 심력을 할 때는 정말 내가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 악기를 하게 하는 예술 활동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단 9분이라도 여러분들만의 쉬는 시간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9분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위로 받아도 돼요. 이 예술 활동하면서 나 오늘 진짜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수고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여러분이라도 알아주고 고생했어.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위로하면서 하루라. 남이 안 해주면 여러분이라도 해요. 그리고 9분이라도 사선 치면서 여러분들의 센스 그룹을 찾아봐요. 다음 주까지 이 마음을 갖고 한번 한 주를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봤을 때 여러분들 속에 아주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몇 번 더 있어서 알려줄 거예요. 그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서 이 부분들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과제. 동영상 3번 객관화 주관화 하는 겁니다. 이 동영상 3번은 마음의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요거 가서 보시면 돼요. 마음의 탄력성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심리편 객관화 주관화 하는 겁니다. 책을 사설을 치면서 읽어가면서 내가 혹시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가? 오늘 또 욕심 또 부리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소심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라보라고요.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내가 이해되는 걸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를 찾아서 이거를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한 9분 정도 계속 해가면 매일 9분씩 1년 하면 365로 하면 여러분들 2배 늘게 돼 있어요. 요번에는
사선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리해야 되는 곳에 사선치는 거예요. 내 센스 그룹을 찾는 거고, 나의 생각 단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지적으로 생각하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